퇴직하고 외출을 안 하니까 우편물이 너무 많이 쌓였네. 응? 국민건강보험? 이렇게나 많이? 벌이도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저 김교보의 도움이 필요한 소리가 들리네요. 아, 깜짝이야. 어떻게 여기서 나왔지? 건강보험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셨죠? 이태직 님이 퇴직으로 인해서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셔서 그렇습니다. 지역 가입자요? 건강보험 자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직장 가입자. 회사에서 일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는 거 아시죠? 급여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신경도 안 쓰였고요. 맞아요. 저번에 회사 다닐 때는 자동이었지. 두 번째,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 가입자의 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서 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나도 아들 녀석한테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쉽지만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뭐 은퇴를 했다고 자동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뭔가요? 마지막은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이나 도시 자영업자를 뜻하는데요. 여기에 피부양자 요건도 안 되면 지역 가입자가 돼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퇴직하고 회사도 안 다니고 피부양자도 아니라 지역 가입자가 된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고지서가 도착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벌이도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죠? 이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나 재산 여러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직장 가입자는 월급과 소득만 보험료 산정 대상이지만 이 지역 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재산도 보험료 산정 대상이 됩니다. 어디 보자. 이태직님은 정년퇴직을 하셔서 이 소득이 적은 상태이지만 그동안 쌓은 재산이 많으셔가지고 보험료가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쌓은 재산이 많다고요? 저는 배달비도 아까워서 집에서 밥해 먹는 사람이에요. 재산이라고는 이 집 한 채가 전부인걸요? 혹시 부직급여 받은 것 때문에 그런 건가? 그렇지는 않아요. 부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어서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저 김교보가 어떤 소득과 재산이 보험료 계산에 포함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소득 기준을 알아볼까요? 제가 소득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한 표를 정리해 왔어요. 이 표를 보면서 소득 기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사업소득, 임대소득은 필요 경비를 제하고 100% 반영, 이자 배당 소득은 1000만 원 초과 시 100% 반영됩니다. 일시적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소득은 50%만 반영돼요. 이 소득을 모두 합해서 건강보험료율인 7.09%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은행이자 소득도 적어서 소득 기준에서는 낼 게 없겠는데요? 개인연금 소소하게 받는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갔나? 아닙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은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는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에서 매달 100만 원을 받고 계셔도 이건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반면에 예금에서 같은 금액을 이자로 받으면 그건 이자 소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자랑 연금이랑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맞습니다. 목돈을 쪼개서 생활비를 쓰실 생각이라면 은행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개인연금으로 받는 게 건강보험료 측면에선 매우 유리하죠. 그럼 앞으로는 생활비는 연금으로 쓰는 게 훨씬 낫겠는데요? 잘 활용해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이고 갑자기 보험료 전략가가 된 기분인데요? 선물! 바로 그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지역 가입자에게만 해당되는 재산 기준을 알아볼까요? 지역 가입자에게만 해당되는 재산 기준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 토지 등은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100% 적용이 되고 전세 월세 보증금은 3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이 되나요?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외제차를 타면 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나이스 퀘스천. 좋은 질문이십니다. 2024년 2월부터 자동차는 재산 기준에서 제외가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재산이 이 집 한 채뿐이니까 이 집이 얼마인지 알면 계산이 되겠네요. 과세 표준이면 아파트 매매가하고는 다른 거죠? 맞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액은 매매가 기준이 아니라 주택 공시가격의 60%, 토지 공시지가의 70%여서 보통 예상하시는 가격보다 작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부담이 덜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요. 시세 6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 해도 공시가격은 4억 원 정도 되는 등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요. 과세 표준은 그 공시가격의 60%인 2억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1억이 있다면 30%만 반영이 되니까 3천만 원만 계산에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유하신 재산 금액을 모두 더하고 재산 등급별 점수표에서 내 점수가 얼마인지 확인해서 그 점수에 208.4원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0 얼마? 제가 인간 계산기도 아니고. 걱정 마세요, 태직님. 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건강보험 앱에서 보험료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아휴, 모의 계산기가 있다니 다행이네요. 그러면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는 끊임없이 오르겠네요. 맞습니다. 만 끝도 없이 올라가진 않아요. 재산 보험료에도 이 상한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재산이 정말 많은 분들,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78억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경우엔 최고 등급인 60등급을 받게 됩니다. 78억이요? 제 자산이 소박해지네요. 이런 60등급의 경우엔 재산 점수로만 책정되는 보험료는 월 약 49만 원 정도입니다. 49만 원이요?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60등급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면 보험료가 막 상상만큼 무지막지하게 나오진 않아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맞게 나오는군요. 정답! 건강보험료는 복잡해 보여도 이 기준은 명확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조정도 가능하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김교보가 최고라니까. 날도 더운데 우리 카페 가서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 잔 마실까요? 제가 한턱 쏠게요. 감사합니다. 이태직 님이 돈을 열심히 모으고 아끼시는 분인 거 제가 아니까요. 제가 평소에는 프라푸치노에 사이즈 업해서 펄 추가 샷 2번에 와플에 휘핑크림까지 추가해서 그렇게 먹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프라푸치노에 사이즈 업만 해드릴게요. 프라포치 모시기? 뭐라는 거야? 가요. 갑시다. 감사합니다. 와, 잘 마시겠습니다. 교보 씨가 원하는 브라보치노인가 뭔가 사줬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옆에서 서포트 해줘야 해요. 브라보치노가 아니라 프라푸치노. 잘났어 정말. 근데 교보 씨가 아까 피부양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혹시 회사 다니는 아들한테 피부양자로 되면 안 되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는 0원,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아들 덕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하나, 주택 임대 소득이 있으면 탈락. 둘, 사업자 등록이 있고 사업 소득이 있으면 탈락. 셋,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사업 소득이 연 500만 원 이상 벌면 탈락. 오히려 저는 임대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걱정이라 소득 요건은 괜찮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합산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 연 2천만 원 이상 벌면 역시 제외됩니다. 와, 근데 이런 건 다 어떻게 외우지? 그러면 재산 요건은 뭐가 있나요? 재산 요건은 보다 간단합니다. 보유하신 재산의 과세 표준이 9억 원이 넘으면 제외가 되고 9억 원보다 낮고 5억 4천만 원이 넘으면서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5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요. 근데 제가 가진 거라고는 집 한 채뿐인데 아무래도 평수가 넓어서 9억 원이 넘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들 녀석이 독립했으니 집을 좀 줄여야 하나?
이야, 역시 하나를 알려드리면 둘을 아시는 우리 이태직님. 주택 다운사이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요건에 딱 맞추다 보면 피부양자가 되더라도 앞으로 물가가 올라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과세 표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 꼭 잊지 마세요. 내가 요즘 김교부 덕분에 좀 더 스마트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재산 요건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해당이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아들 녀석한테 얹혀 살기는 뭐하고.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임의 계속 가입 제도. 오, 그거 멋진데요? 퇴직한 분들이 2개월 내에 신청만 하면 회사 다닐 때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3년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처럼 확 튀는 보험료 말고 예전에 냈던 그 익숙했던 보험료로 낼 수 있다는 거네요? 딩동댕, 정답. 단 조건이 있어요. 퇴직 전 18개월 이내 직장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건강보험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퇴직자 전용 꿀팁이네요. 회사에서 내던 보험료도 적지는 않지만 지역 보험료에 비하면 조금 여유가 생기겠어요?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알아보시고 열심히 애쓰시는 이태직님의 모습 정말 멋지십니다. 다 김교보 덕분이죠. 회사 다닐 땐 신경 안 쓰던 것들이 꽤 많네요.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나갈 건 많고 이럴 거면 회사 다니는 편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동안에 신경을 안 쓰시다가 가장 크게 다가오시는 게 이 건강보험료예요. 맞아요. 회사에서 절반은 부담하기도 했고 또 월급에서 미리 공제를 해줘서 보험료가 얼마나 많은지 알기 어려웠죠. 퇴직하고 나면 이렇게 현재 가지고 계신 돈에서 따로 또 내야 하니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역시 내 맘 너무 잘 알아. 이태직님을 위해서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현재 구직급여를 신청해서 받고 계시지만 이 구직급여도 최대 270일까지만 받으실 수가 있어서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재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파이팅! 역시 김교보 재취업 활동을 좀 더 신경 써서 해봐야겠네요. 파이팅! 파이팅!